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7월 12일 장 마감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상승을 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등을 해준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매매 동향적으로는 썩 확 마음에 든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상승 종목이 많았던 하루였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대세를 따라가는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고 뭐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런 가운데 뭐 업종적으로는 하락 업종 하나도 없이 다 움직였고 뭐 건축 소재라든지 화학 소재, 소재 쪽에 그런 종목들이 업종에 뭐 속하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뭐 뚜렷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뭐 이런 구간에서부터 뭐 지급 준비율 뭐 인하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가운데 9일날 실제로 지급 준비율이 인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뭐 영향을 받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은행이 지급을 위해 준비하기 얼마 몇 퍼센트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결국에는 은행들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좀 더 원활하게, 그래서 시중에 돈을 풀려지도록 유도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도 뭐 반응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운데 가장 뭐 최근에 하락이 좀 많이 나왔던 여행 관련 쪽이 가장 또 반등을 많이 한 하루였고, 또 추가로 통신 장비 쪽, 그 다음에 뭐 소재, 그리고 바이오 쪽이 움직임이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고, 그리고 이제 뭐 보통 뭐 일본이랑 중국 증시만, 뭐 중국도 뭐 상해 종합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만 보잖아요. 뭐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아시아 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28일 날 증시가 많이 하락했고, 뭐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그 1월 28일 날 하락할 때 뭐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하락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하락이 뭐 여기 일단 뭐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긴 했는데 정말 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큰 가운데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도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조업 중단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게 여기 보시면 정문 부수고 수백 명 대탈출 소동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영상 이미지 보면 이런 식으로 이거 정문을 부수고 막 나가는, 지금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베트남과 대만 같은 경우는 일단 방역을 잘했던 국가로 꼽히는 국가들이었잖아요. 뭐 다 걸어 잠가 버렸으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 방역을 잘한 국가들에 속하는 편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뭐 우리는 어쨌든 뭐 확진자가 어느 정도 나오고 또 계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심리적으로 좀 적응이 어떻게 보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확진자 많이 나온 거에 적응한다는 게 어쨌든 적응이 된 가운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증시에서도 반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대만이라든지 대만 5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의 베트남 증시도 그렇고, 뭐 1월도 그랬어요.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때도 어쨌든 그에 따른 뭐 심리적인 그런 뭔가 부분이 좀 심리적인 부분이 좀 덜 상향된 가운데 이렇게 또 심지어 많이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확진자 수가 굉장히 뭐 증시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특히나 뭐 그동안 또 올라와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큰 가운데서 이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뭐 하락이 많이 나온 거 아니겠냐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럼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는, 우리 증시에서 조금 우리가 베트남 증시가 움직임을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번 주 최소한 이번 주 내지 뭐 길게 본다면 뭐 7월 한 달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1월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준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이제 베트남 경제에서 베트남 GDP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뭐 삼성전자 빼고 이제 다른 국내 기업들 합치면 더 되겠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게 결국 왜 그렇게 됐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중국에서의 생산을 하던 부분이 베트남으로 빠져나가고 뭐 다른 뭐
동남아로 빠져나가는 가운데서 베트남으로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을 좀 생산 기지로서 약간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에서 국내 기업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도 베트남이라든지 대만에서 생산하는 게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외 국가에서도 뭐 생산하는 것도 꽤 있고, 뭐 태국이라든지, 뭐 태국도 오늘 좀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의 그런 공장 가동이 원활해지지 않는 부분이 또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생산이 줄어들 경우 국내로 생산이 오히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 뭐 돌아온다는 일부 기업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 7월 1일부터 이제 잠정치긴 하지만 10일까지였나요? 하여튼 오늘 아침에 이야기 된 게 뭐 수출이 국내 이제 관세청에서 이제 잠정치 기준으로 수출이 이것저것 증가한 부분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까지도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뭐 조금 당분간은 좀 신경 써야 될 해외 증시가 일본, 중국, 뭐 미국 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있다라는 정도 그냥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다시 보면, 일단 매매 동영상 뭐 기관은 그랜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사줬어요. 근데 외국인은 너무 별로 안 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선물에서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선물을 사주고 이제 현물도 좀 사주지 않을까 이번 주. 그래서 요번 주 좀 환율이 조정을 하는 가운데 현물도 좀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런 가운데 어쨌든 뭐 기관도 이 정도 사줬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 금융투자는 항상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사줬으면 다음날 또 매도를 하거나 그 이상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시장 뭐 지수 차트로 보면 일단 아쉬워요. 아쉬운 부분이 5일 이동평균선 한번 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내일 좀 이어서 건드리면서 아예 내일 확실하게 뭐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치는 흐름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일단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10일 이동평균선에서 걸리면서 5일 이동평균선은 못 건드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치면서 1040포인트 건들고 또 양봉을 내일 좀 보여주면 베스트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금 뭐 조정을 당분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증시 뭐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가장 뭐 눈에 띄었던 분야라고 한다면 건설 쪽에 이제 정책 테마로서 좀 움직인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다 보니까 건설 쪽이 가장 뭐 상승률이 뛰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마성으로서 봐도 뭐 중소형 건설사들 움직임이 뚜렷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정치 인물 테마로서 일부 종목들이 강한 흐름이 있었고, 또 추가로 뭐 그리고 또 추가로 탄소 배출 이유 뭐 탄소세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 관련된 테마성 종목들도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국내 증시 이야기는 뭐 그렇게 작게 하고 베트남 증시 관련 뭐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조금 뭐 이번 달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뭐 오늘 장 마감 시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그리고 속보라든지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